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계속 비트코인이 연일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7만 5천 K까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7만 4천 K가 조금 지지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돼서 코인이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 단일 악재나 일시적 사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거시경제나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기술적인 구조나 심리나 뭐 펀더멘탈 모든 게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지금 행동은 좀 보여지는 것은 금보다 주식에 가까운 전형적인 위험 자산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나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이나 채권이나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딱히 채권도 안전자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이제 금이나 이제 원자재 쪽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자산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무역 갈등이나 인플레이션의 재점화가 우려되고, 현재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거시 변수가 위험자산 선호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고, 주식시장 약세와 동조된 코인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이제 크립토 시장 특유의 뭔가 레버리지 구조가 하락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상승 국면에서 과도하게 쌓였던 롱 포지션이 하락하는 전환과 동시에 이제 강제 청산이 되면 마진콜에 대한 어떤 청산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 자기 강화적인 하락 구조에서 작동을 하고, 이게 가격이 한번 방향성을 잃으면 기술적인 지지선과 또 무관하게 낙폭이 확대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결정적인데요.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구간, 장기간 공포 구간에 머물면서 관망세를 강화하고 있고, 작은 악재에도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반감기나 ETF 승인 같은 이제 기존 상승 서사는 이미 다 소화가 돼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상승 신뢰를 회복할 만한 확실한 촉매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이제 구조적인 부담이 겹치고 있는데, 현물 ETF가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권 유입의 상징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승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돼서 오히려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걸 면치 못하고 있죠. 대형 보유자나 이 기업의 포지션 조정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인 매도 리스크로 시장 심리를 누르고 있고, 채굴자 측면에서도 이 채굴 환경이 불안하고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 단기 공급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현재의 하락은 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뭔가 이 구조적인 국면으로 해석되는 것도 좀 무리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뭐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나서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조정이 이뤄지는 이 크립토 윈터 시즌이라고 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었고, 현재 역시 거래량의 감소와 유동성 축소 속에서 약한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장기 보유자나 단기 트레이더가 공존하지만 하락이 길어질수록 단기 손실 회피 매도는 늘어나고 있고, 장기 보유자만 남는 고립된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의 어떤 탄력성이 약해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기술적 저점 형성과 이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 반등 뭐 이런 시나리오가 열려 있지만, 현재 추세가 유지되고 심리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 주요 지지선 붕괴 이후에 추가 하락과 더 낮은 저점 형성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죠. 뭐 일부 분석가들이 현재를 베어마켓 초기 국면으로 보는 이유가 이렇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반감기나 희소성이 강화되면서 또 제도권 채택의 확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시장이 정말 이 수요를 계속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긍정 요인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제 거시경제 위험자산의 선호 약화, 이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이런 금과 같은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자산들, 특히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의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규제 리스크나 또 채굴 수익성 문제나 유동성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장기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것에 이 부정적인 요인도 강하게 뭔가 서로 상쇄되면서 오히려 그 안 좋은 쪽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결국에 현재 비트코인 하락은 일시적인 뉴스라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거시 환경과 레버리지 청산의 메커니즘, 또 투자자의 심리 붕괴나 기관과 대형 보유자 및 채굴자의 영향,
유동성 감소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고요. 단기 반등 가능성과 별개로 구조적으로 장기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죠. ETF 기관 자금 흐름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나 단기 트레이딩 노이즈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지금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이 규제된 구조 안에서 이 BTC에 접근하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자금 유입이 기관의 위험 감수 의지와 장기 신뢰를, 또 자금 유출은 위험 회피나 차익 실현 판단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약 137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성장을 했고, 전통 자금이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군에 편입했음을 보여줬어요. 이게 강한 상승의 구조적 배경이 됐고요. 그런데 2025년 말부터 지금 2026년 초 1월 넘어서 지금 2월 초까지 4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어서 총 27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2026년 1월에는 단일 월 기준으로 약 16억 달러가 유출해서 기관이 단기적 위험 회피 심리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 흐름이 일방적 이탈이 아니라 극심한 변동성을 동반할 리밸런싱에 가까운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같은 시기에도 하루에 수억 달러 규모의 유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게 기관들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가격이나 매크로나 변동성에 따라서 포지션을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ETF 자금 흐름이 실물 비트코인을 직접 매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또 미칠 뿐 아니라 시장 전체 심리와 레버리지 구조에도 강한 간접 신호를 줍니다. 유입이 강해지면 기관 신뢰 회복과 지지선 형성 기대가 커지고, 유출이 심해지면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단기 트레이더의 청산 압력까지 증폭됩니다. 또 전통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분산 수단으로 다루기 때문에 대규모 포지션을 또 유지하면서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축소하고 저점 인식 구간에선 다시 유입하는 패턴을 반복하죠. 따라서 최근 ETF의 흐름이 보여주는 핵심은 기관의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중립적인 모멘텀 속에서 판단 유보에 가깝습니다. 연말의 순유출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긴 한데 간헐적으로 대규모 유입이 중장기 구조가 아직 살아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은 ETF 자금 흐름과 거시경제 환경이나 기관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동시에 맞물려 결정되는 이 복합 국면에 놓여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연준의 유동성이 매우 긴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5월 이후에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로 교체가 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돌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또 해봤을 때, 여기에 또 핵심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금리나 정책이나 이런 성장률 같은 펀더멘탈보다는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느냐에 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인 것도 사실이어서, 결국에 연준의 성격이 바뀌고 통화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경우에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다음 연준의장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분이 상징하는 통화정책 철학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었고, 최근에 워시 트레이드로 달러가 급등했고 그 외의 자산이 폭락하는 트레이딩이 있었죠.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워시가 대표되는 스탠스가 과도한 긴축적인 어떤 그런 회의를 하고 금융시장 기능의 어떤 회복을 중시하는 정책과 이런 신뢰도 부분에서 시장 반응을 함께 고려해서 충격을 주지 않는 정상화에 대한 이런 관심, 즉 만약 연준 수장이 바뀐다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생각해보면, 이게 정책 방향이 물가만 보는 국면에서 금융 환경과 사실 성장 리스크를 함께 보는 국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아직 돈을 풀지 않아도 기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게 시장은 완화보다는 이 완화될 신호에 반응을 하는데, 금융시장은 늘 현실보다 6에서 12개월을 앞서서 반영을 하잖아요. 또 금리를 내렸을 때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를 곧 내릴 것 같을 때, 유동성이 풀렸을 때가 아니라 유동성이 다시 돌기 시작하겠다는 분위기가 돌 때 움직이거든요. 이 점에서 연준 의장 교체나 이 정책 기조 변화가 사실 실제 조치 이전에 심리적인 유동성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워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긴축되는, 뭔가 이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과거의 어떤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심리적인 유동성이 먼저 주식이나 기술주나 고위험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순으로 번지는데요. 비트코인이 항상 마지막에 나오지만 가장 크게 튑니다. 그렇게 코인은 정책 수혜 자산이기도 하지만 유동성의 베타 값이 매우 높은 자산이어서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해야 한다면 비트코인은 금처럼 또 안전 자산은 아닌 것 같고 생산성을 창출하는 자산도 사실 아니죠. 비트코인의 본질은 유동성이 늘어날 때 가장 과감하게 위험을 받아들이는 자본의 피난처, 그래서 구조는 늘 항상 긴축을 하면 비트코인이 먼저 맞았고 유동성을 완화시키면 비트코인이 가장 늦게 오르지만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5월 이후에 시장이 이제 최악의 긴축 국면은 지났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옵션처럼 취급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만 돈이 풀려도 이 자산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 기대가 생기는 순간에 반등은 논리가 아니라 포지셔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유동성이 풀리면 모든 자산은 또 올라가지 않거든요. 돈은 늘 가장 공격적인 곳부터 간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선택될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접근성이 증가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시행되면 국가나 통화, 시장 구분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한 단순성과 이 돈이 풀리면 오른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의 레버리지의 친화성, 또 파생 상품이나 ETF 옵션 등으로 확대가 또 쉬워지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또 위험 신호 회복의 아이콘이고, 그래서 유동성 회복 초기에 비트코인은 다시 시장의 심리 테스트용 자산이 되면서 그렇게 이 반등이 옛날 같은 폭등과 다를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시장이 이미 성숙해졌고 기관의 비중이 비트코인의 자산을 증가했고 변동성 관리의 무차별의 어떤 광기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 유동성은 사실 모든 자산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라 부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QE 같은 전면적인 완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긴축 완화 혹은 유동성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정책들과 정책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규제, 세금, 정치, 변수 같은 것들이 반등은 가능하게 하겠지만 2020년에서 21년의 무질서한 폭등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결론을 정리하면은 연준 의장 교체가 사실상 해석이 중요한데 시장 기대를 바꾸고, 그리고 시장이 기대고 있는 유동성 방향을 바꿔버리고 비트코인이 그 변화에 과민 반응하는 자산이면 따라서 5월 이후에 정책 스탠스 변화가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이 신호가 명확해진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그 반등은 전면적 신뢰 회복이 아니라 위험 선호 회복의 시험대에서 다시 이 위험을 감수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미래를 믿어서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돈이 다시 움직일 거라고 믿는 순간에 먼저 튀는 자산이라면, 그래서 유동성이 돌아왔을 때 비트코인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연일 이 캐비너시 트레이드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정말 부족한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